전자책 써봤는데 수익이 안 나고 있어서 고민 중이세요? 아니면 전자책을 써보고 싶기는 한데 수익이 안 날까 봐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런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 상당히 유익할 겁니다. 중간에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선물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전자책을 썼는데 막상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점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합니다. 바로 전자책도 상품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전자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글로 정리해서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수익화 수단입니다. 하지만 전자책도 어쨌든 고객들이 돈을 주고 사보게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을 설득하고 또 끌리게 할 만한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죠. 사실 디자인은 필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자책을 누군가가 구매해야 한다면 왜 그 사람이 그걸 돈을 내고 구입을 해야 할까요?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책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예쁘게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자책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자책 디자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년 차 전자책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책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표지, 그리고 본문, 이 두 군데를 디자인한다는 것으로 쉽게 나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으로는요,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지를 파악하고 있으셔야 내가 디자인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겠구나라고 준비를 하고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표지 디자인의 필수 요소로는 책 제목과 저자명이 꼭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을 정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표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저자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서점에 판매하든 크몽에 판매하든 여러분이 필명을 지어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으로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은 내 책이 왜 살만한 상품인지를 어필하는 용도가 될 텐데요. 부제목, 홍보 문구 등을 통해서 이 책이 정말 유익할 것이다. 이 책을 꼭 읽어봐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점에 판매를 하시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명을 꼭 표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출판 플랫폼의 이름을 그대로 로고처럼 작게 넣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이 들어가면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차, 간지, 꼭지 도입 부인데요. 목차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책의 컨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페이지인데요. 이 목차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목차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미리 보기에 들어가는 맛보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적어도 디자인을 좀 예쁘게 신경 써서 꾸며두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간지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책에서 챕터가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 따로 페이지를 할애해서 예쁘게 꾸며 놓은 책들을 간혹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본문과 본문 사이에 들어가는 종이다라고 해서 이제 쉽게는 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출판 용어로는 또 도비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지를 꾸미는 것도 나의 브랜딩 이미지를 굳힐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간지를 통해서 더 예쁜 디자인을 어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지 도입부는요, 여러분이 각 꼭지 글을 시작하실 때마다 그 앞부분이나 뭐 아래쪽에 페이지를 꾸며주시는 식으로 해서 내 책이 조금 더 종이책 같이 깔끔하고 예뻐 보이게 신뢰성 있게 디자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6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질문하시더라고요. 부인님, 저는 디자인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똥손인데 디자인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랍니다. 디자인 전공자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지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자인의 80%는 사실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디자인을 고민하기 전에 좋은 제목 먼저 지어두신다면 훨씬 더 매출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른쪽의 책은 어떤 분이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면서 보여주신 책인데요. 외국계 15년 차의 외국계 기업 취업 비법서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하시고 본인이 나름대로 디자인을 하셨어요. 깔끔하게 잘 하셨는데 사실 제목도 조금 중복되는 단어도 있고 스킬이 조금 잘 되지 않는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책 제목과 표지 디자인을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제목은 외국계 취업이 이렇게 쉬웠다니. 이렇게 독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공감대를 살 수 있는 제목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흰색의 배경이어서 조금 눈에 띄지 않았다면 좀 더 강렬한 색을 활용해서 더 눈에 띌 수 있는 전자책 표지로 바꿔보았습니다. 사실 제목만 바꾸더라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인상이 꽤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되고 있는 책들은 제 출판사에서 책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간된 책들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책들 중에서 어떤 책에 제일 눈이 가시나요? 어떤 책이 제일 잘 팔렸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제가 전자책 강의에 가서 이걸 보여드리면 모두가 똑같은 책을 뽑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독자들은 좋은 제목을 잘 알아봅니다. 아무래도 독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제목이 가장 좋은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쁜 디자인도 좋지만 우선 제목을 멋지게 잘 지어주셔야 독자의 반응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목 글자 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목 글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느낌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저는 이 표지를 참고해서 디자인해 주세요. 이 표지가 예쁜 것 같아요. 라고 가져오시는데, 만약에 이 제목의 배치가 상당히 중요한 디자인일 경우에는요, 제목의 글자 수와 완전히 다르면은 벤치마킹을 했다 하더라도 그 느낌이 잘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은 표지가 있으시다면 그 책에서 이 책 제목의 글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벤치마킹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디자인 내가 제목 넣고 지은이 넣고 부제목 넣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걸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다른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표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책과 비슷하게 요소들을 한번 배치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우선 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영문 제목과 한글 제목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가운데 중앙에 정렬이 되어 있고 두 개의 제목 사이를 부제목이 나누고 있죠. 또 특이한 게 저자명이 보면은 세로로 써져 있습니다. 네, 가로로 쓴 다음에 회전을 시킨 건데요. 이런 배치를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아, 저자명을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영문 제목을 같이 넣으면 이런 식으로도 배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유리 멘탈이지만 절대 깨지지 않아.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유리 온실 같은 이런 배경을 넣어가지고 좀 잘 어울리는 배경 이미지를 선택했네요. 그리고 책 제목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 바로 밑에 저자명이 들어가고 있고요. 부제목과 홍보 문구들이 위아래로 고르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치들 보니까 그림에 어울리는 형태로 넣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배치가 특이하죠? 책 제목이 오른쪽 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왼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목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부제목과 제목을 차례대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명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써져 있네요. 또 만약에 내가 전자책에 내 프로필 사진을 넣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면은 띠지 부분에 전문가 이 저자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옆에 멘트가 써져 있어요. 이런 것들 배치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컬러입니다. 컬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책의 주제, 대강의 주제만 기억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그 스마트 스토어 책."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 그 보라색 전자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 컬러가 각인되는 효과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를 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컬러 어떤 걸로 써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 책의 주제와 상통하는 컬러를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 노하우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은 초록색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 옆에 있는 과일 위탁 판매 같은 책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위탁 판매를 하는 노하우다 보니까 초록색을 넣었을 때 좀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 볼 수가 있어요. 일례로 주식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이제 빨간색이 긍정적인 상승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포인트 컬러로 넣는 표지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컬러가 아니라면은 나의 브랜드를 살려주는 그런 컬러를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로그를 통해서 꾸준히 보라색을 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나 아니면 강의 사이트를 보시고 나서 "보라색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드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라색의 톤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고 보라색 책이라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컬러를 잡아서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주신다면 독자의 기억에도 많이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컬러는 표지에만 쓰시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도 내가 어떤 글자에 색을 넣어서 강조할 때 아니면은 배경색을 넣을 때 비슷한 색들을 통일성 있게 사용하시면서 이 이미지를 굳혀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폰트입니다. 여러분, 표지의 인상을 결정하는 게 폰트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책 제목 폰트를 고려하실 때 고딕 서체나 명조 서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활용하실지 요 이미지만 잘 골라가셔도 어색한 느낌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딕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인상을 줍니다. 보면은 다 끝이 각이 져 있고 네모나게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깔끔하고 신뢰를 주는 느낌도 있고 이거는 실용서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수익화를 노리고 전자책을 쓰신다면 대부분 고딕 폰트를 쓰시는 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그다음으로는 명조인데요. 명조 서체는 삐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글자가 보면은 끝이 꺾여 있죠. 이 명조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요. 조금 고전적인 느낌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조 서체 같은 경우에는요. 서정적인 느낌, 그리고 에세이, 문학 작품, 입문서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내시느냐에 따라서 이 제목 서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딕과 명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체를 사용해야 될지 사실 폰트가 많아서 고민이 되시기도 하고 또 이런 폰트를 써도 될지 아니면은 쓰면 위험할지 이런 것들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전자책 디자인을 하는 저도 상업용 무료 폰트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그러니까 쓰임새가 높은 그런 폰트 리스트를 제가 소책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래 더보기에서 링크 들어가시면 소책자 무료로 신청하고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참고해서 여러분의 디자인을 퀄리티 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비전공자인 우리가 디자인할 때 어떤 사이트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자책 표지 디자인 아니면 책 커버 표지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한글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영어로 번역해서 한번 검색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국내외 다양한 이미지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시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는 교보문고. 사실 제가 교보문고를 제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예스24나 알라딘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서점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도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도서들은 제목이나 아니면 부제목, 저자명, 출판사명 이런 것들의 요소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있는지 그런 레이아웃을 좀 참고하시라고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표지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교보문고 같은 이런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종이책들의 배치를 많이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으로는 미리 캔버스인데요. 사실 캔바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굳이 사용하실 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툴을 통해서 간단하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표지 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 바로 서체죠. 눈누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 배포되고 있는 상업용 무료 서체를 다 발견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사이트들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 맞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책 디자인은 사실 수익과 정말 직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표지 한 번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홍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표지 디자인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자책 기획이 끝나시면은 바로 전자책 제목을 확정하셔서 표지 디자인 먼저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홍보하실 때 정말 많이 쓰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저 이런 책 출간할 예정이에요." 라고 홍보하실 때도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내 카톡 프사 배경 이런 데도 올려놓으셔도 아마 지인들이 "너 책 쓰는 거야? 책 냈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 노출하시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사실 저는 이 전자책 디자인을 할 때 종이책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곤 합니다. 제가 실제로 종이책도 편집을 하고 또 디자인을 해 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자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독자들은 이 전자책이 PDF 소책자 파일이 아니라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책과 가까운 이미지로 디자인을 했을 때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래도 PDF 파일과 책을 비교해 본다면 책이 더 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본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신뢰감 느껴지게 꾸며 놓으시면은 '이 책이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 디자인을 하고 싶으실 때는요. 우선 본문 퇴고가 모두 끝나야 돼요. 그래서 원고에서 더는 고칠 데가 없을 때 디자인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책을 판매하거나 소개하는 상세 페이지 있죠. 여러분이 크몽에 판매를 하신다면 크몽에서도 미리 보기 이미지를 등록하셔야 하고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실 때도 맛보기로 페이지를 올려주시면 독자들이 이거를 보고 '아 이거 구매해도 되겠다.' 하고 신뢰하고 구매로 연결되기가 좋은데요. 이때 디자인까지 예쁘게 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책과 저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디자인은 사실 단순히 예쁘게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더 쉽게 읽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아져서 독자가 끝까지 전자책을 읽어 내려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만 풀던 건데 이렇게 공개적인 영상으로 남겨도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전자책은 이것 장사입니다. 뭘까요? 이거를 제가 한 번에 맞추는 분은 못 봤는데요. 네, 전자책은 껍데기 장사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껍데기 장사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전자책의 껍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제목, 표지 디자인, 목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크몽에서 전자책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크몽에서 한번 전자책들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그 내용을 표지부터 맨 뒷페이지까지 한 페이지도 남김없이 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목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표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목차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는 본문에서 저자가 원하는 부분을 몇 페이지 공개해 놓는 거, 그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은 전체 상품을 미리 살펴보지 못하고 독자들은 전자책의 껍데기만 보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껍데기만 잘 꾸며 놔도 팔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과 표지 디자인, 목차 이 세 부분을 내가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해 놨는지, 신뢰를 높일 수 있게 했는지, 사람들의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디자인했는지 이 세 가지 요소를 꼭 제대로 체크해 보시고 판매가 잘 늘어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 먼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자책의 신뢰는 고객과의 관계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신뢰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교정 교열입니다. 우리가 이제 웬만한 것들은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너무 심각하게 오탈자가 많은 책의 경우에는 저자가 신경을 쓰지 않은 느낌이 들고 또 아무래도 저자의 이미지에도 좀 흠이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교정 교열 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사실 디자인이 좋으면 그냥 사람들이 어떤 이 전자책이 좋다는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냥 본능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표지를 잘 꾸며 두시면 고객의 시선을 끌 수가 있을 거고 본문 디자인까지 깔끔하게 해 두시면 정말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뢰를 쌓아 두시면 고객이 나라는 전문가를 믿고 내 전자책뿐만 아니라 나의 다른 서비스, 상품도 구매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신경 써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저에게 대표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작은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요새 전자책 많이들 쓰고 싶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사업하기도 바쁜데 왜 전자책을 써야 할까? 그런데 대표님들이 전자책을 쓰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창하게 사업이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냥 나만의 서비스를 온라인에 올려서 판매를 해보고 싶고 부수입을 늘려보고 싶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책을 썼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가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단순히 전자책 2만 원짜리 이런 거 여러 권 팔아서 월급 벌었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고객을 불러 모을 수가 있고요. 또 나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이 전자책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